대한민국에서 역대급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호프라는 영화가 나올 건데 거기에 주연인 황정민 배우와 조인성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조인성 씨는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경리단길에 있는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있는 건물이 가장 이슈가 됐고 그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은 2012년도 그때 당시에는 경리단길이 정말 핫했을 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완전 많았을 때 그때 이제 매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매입가는 3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 근데 땅 평수는 한 82평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평수도 괜찮고 또 위치도 경리단길 이제 메인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차도 바로 대로변에 또 노출돼 있고 해서 현장을 가보면 정말 건물이 크게 가로 넓은 그런 땅을 매입을 하셨고 지금 뭐 한 13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가치는 한 73억 정도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보면 거의 한 40억에서 한 50억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맞아, 그 조인성 씨가 그 건물을 매입했던 그 주변은 이제 경리단길 언덕길이야. 굉장한 언덕길이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많이 가는 동네였지만 지금은 많이 상권이 과거 많지는 못하지만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하게 식당이나 뭐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상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권으로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동네이긴 해. 왜냐면은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거기가 그 남산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하지만 조인성 씨의 투자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창 투자가 시작됐을 뭐 코로나 시기 때 뭐 2000년대에 산 게 아니라 2012년에 아주 과거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고 이제 가족분이 1층에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금리라든지 뭐 이자 같은 것도 방어를 하면서 건물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인성 씨의 투자는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 다음으로는 이제 황정민 씨, 대한민국 대표 천만 배우이시면서 나오는 영화들마다 거의 흥행을 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유명 배우인데 실제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뭐 연극이라든가 처음 배우 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게 이제 견디면서 이렇게 버티셨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정말 어렵게 이제 영화로 성공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신 것 같은데 정말 뭐 신화지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운명을 꺾고 올라오신 분 중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고 빌딩 투자를 보면 정말 영리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고급화 전략을 많이 잘 쓰시는 것 같아. 처음 이제 투자로 유명해졌던 게 이제 2017년도에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이제 투자하셨고 매입 가격은 84억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이제 대지는 한 68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이제 120평. 건물 연면적이라는 건 전체 건물이 한 120평 정도가 이제 나온다는 거고 건물 연식은 1994년도 건물인데 현장을 가보면 되게 깔끔하고 반듯하게 건물이 예쁜 걸 잘 사셨더라고. 근데 지금 성수동이 가장 핫하지만 그거와 같이 양대산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압구정 로데오와 그 도산공원 인근의 이제 건물들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 평당가도 정말 뭐 한 4억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난 고가를 지금 행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도성공원을 투자했다고 봐도 대단한 건데 이미 2017년 거의 10여 년 전에 투자를 하시면서 자리를 잡으셨고 그때 당시도 도성공원 인근은 뭐 고급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찾아오는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더 대중화가 되면서 확장돼가지고 압구정 로데오를 왔다가 그 더 고급화된 브랜드를 좀 구경하러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성공원까지 확장돼가지고 또 되게 유명해진 것 같고 흑백요리사에서 나오는 식당들도 이제 도성공원 인근에 많다 보니까 이제 유동 인구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상권들이 살아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황정민 씨가 도산공원에 있는 건물을 살 때 이제 평당 1억 2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주변에 뭐 이런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쪽에 이제 뭐 젠틀몬스터라든지 뭐 유명한 뭐 의류 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투자 수요들이 몰려서 지금은 평당 4억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급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건물을 과거에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2억 4천 정도는 좋게 나가서 67평에 대해서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건물 가격은 이제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84억에 사서 16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2배 가까이 나온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러고 심지어 거기는 매물 자체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황금성이 매우 좋아.
만약에 황정민 씨가 돈이 필요로 할 때 이걸 자산을 이제 처분을 해야겠다 했을 때 160억이 내놓으면은 일주일 안에 팔릴 정도로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고 황금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투자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쪽 주변에 뭐 에르메스라든지 스톤 아일랜드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 도산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해줬던 대로 희소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고, 이제 건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징성, 그리고 뭐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선호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제 그 도산공원 거리인 것 같아. 거기 있는 메인권 라인들은 사실 뭐 팔으려고 해도 절대 안 파실 거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건물들도 사실 잘 매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들고 있으면 계속 집가 상승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뭐 대대손손 물려줘도 될 정도의 건물이라서 황정민 씨의 이 투자는 정말 대단한 안목이었던 것 같아. 다음으로 이제 논현동 빌딩도 투자를 하셨더라고. 2017년에 같은 해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24억 7천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대지가 52평, 연면적 82평 정도라서 아까 도성공원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투자가 이루어지셨대. 근데 이제 건물을 보면 거기에 소속사 이제 사옥으로 샘 컴퍼니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뭐 안정적인 자가 사용이다 보니까 임대 수익은 나오지 않지만 뭐 어쨌든 소속사에서 나오는 매출들로 어떻게 좀 쉐어를 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황정민 씨는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흥행할 거 아니야 영화가.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생기는 수익들로 계속 이제 똑똑한 빌딩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 역세권 내 건물이 잘 팔리는 이유가 일단 나도 임대차도 손님 이제 임대도 같이 뭐 한 100평, 뭐 200평 정도의 규모의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1순위가 이제 역세권 매물을 찾고 있어. 그 외에 있는 매물은 사실 거들떠도 안 봐. 아예 검토 대상이 안 되지. 왜냐면은 그 정도 평수를 사용하는 이제 임차사 법인이라고 하면은 직원분들의 수가 많은데,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도 그건 다 밑에 직원분들이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자들도 인력들과 직원의 힘을 알고 있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역세권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역세권 내에 있는 건물들은 이제 임대가 잘 맞춰지고, 상업용 건물은 이제 임대가 뭐 매매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역세권 내에 있는 건물들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논현동에 있는 샘 컴퍼니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과거 17년도 때 황정민 씨가 두 번째로 빌딩을 매입했던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 평당 4,700으로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려져 있어. 토지 면적은 이제 52평이고 연면적은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81평밖에 안 되는 좀 아주 작은 건물이야. 그래서 과거에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대로변의 우람한 건물이랑은 조금 다르게 아담하고 실속 위주의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승강기는 없고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정 주차 대수로 6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운영할 때는 주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평당 4,700에 건물을 사셨고,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1억 2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은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평당 1억 2천으로 했을 때 62억 정도의 건물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은행에서 돈 넣는 것보다는 지금 보다시피 투자를 하고 나면 10년 뒤에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해놓는 거는 정말 영리한 방법인 것 같고, 우리도 계속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과거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거든.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고 손님들한테 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일이기도 하고. 황정민 배우의 투자 성향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호감형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2017년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게 다 뭐 대로변에 조금 보여지기 식으로 엄청 멋있는 뭐 이런 건물들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물들을 잘 꼬집어가지고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고, 신사동 토지 면적 보면은 67평이고 논현동 토지 면적 보면은 이제 52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물들인데, 이제 그거를 정말 실속 있는 매물들을 딱 꼬집어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게 본인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우 활동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는 안 쓴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조금 호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황정민 씨의 이미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명품 차고 다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처럼 본인들의 이미지에 맞는 건물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건물 두 개를 봤을 때 황정민 씨의 투자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26년에 이슈가 될 만한 이제 호프라는 영화가 이제 나오기 전에 배우 황정민 씨와 배우 조인성 씨에 대해서 뭐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토크를 해봤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이런 빌딩들을 선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좋은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도 눈여겨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좀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